자, 오늘 문재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종이신문에 아마도 이것이 나갈 텐데요.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복절 하루 전날인 오늘 임정 법통을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해법을 또 얘기했어요. 작년에 위안부 얘기 꺼내가지고 일본한테 죽사발나게 얻어 터지고 또 위안부 끄집어내요. 위안부. 또 위안부 끄집어내요. 하여간 더럽게도 지나간 거 더럽게도 울고 먹어요. 저거 위안부 꺼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죽사발 나게 터졌잖아요. 예, 저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외교 참사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경화가 지금 뭐 하는 여잔지 모르겠어요. 외교를 하는 여잔지 문재인이랑 다니면서 사진 찍기 하는 게 바쁜 건지 도대체, 오빠 만나서, 오빠랑 또, 외국 여행 왔네? 그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뭡니까? 자, 여기서 위안부는 하도 쟤네들이 울고 먹는 거지 같은 거라서 저 위안부를 떠들려면 말이야 박원순 아버지가 그 위안부들 뭐 이런 거 하는 일제시대 때 보국대 대원이었잖아. 박원순 아버지가 그 박원순 아버지한테 가서 좀 따지란 말이야. 어? 박원순 아버지는 위안부 동원하는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좀 파헤쳐 보란 말이야. 어? 일제시대 때 보국대가 무슨 짓 했는지 그 보국대 대원이 박원순의 아버지였잖아. 그러면 위안부 소녀상 세울 때 서울시청 앞에 박원순 거기 집무실 앞에다가 그거 갖다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박원순 저기 집 앞에다가 말이야.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주목한 거는 문재인이 임정 법통을 또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거 역사죠. 임정 법통을 강조했다는 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강조를 한 거는 또 왜 그랬을까? 뭐 결론은 뻔하죠.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부정하기 위한 것은 뻔한 결론입니다. 그쵸? 뻔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승만 대통령님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님 부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부정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하는 거죠. 예, 결론부터 내리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임시정부를 왜 강조하냐? 여기에 뭐가 있나? 과연 문재인이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하는 게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 선동을 자꾸 하는 건가? 그거 우리 파헤쳐 봐야겠죠. 예, 그래서 문재인이 임정 법통을 강조하는데 정말 임시정부의 법통은 진실로 훌륭한 것일까? 아니면 쓰레기일까?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결론은 뻔하죠. 여러분, 제가 임시정부 법통을 문재인이 강조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심층 분석해서 방송에서 저걸 다룬다라는 거는 결론은 나왔죠. 문재인이 임정법통을 강조하는 거는 선동하는 거다. 예, 거짓 선동하는 거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저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런지 그 팩트를 알아야겠죠. 네, 팩트. 자, 문재인하고 이 좌파들이 임시정부 법통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씨조선 황실 유산을 계승하고 싶은 걸까? 두 번째, 3.1운동 정신으로 탄생한 게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유관순의 비폭력, 태극기 정신을 계승하고 싶어서 임정법통을 주장하는 걸까? 아니면 세 번째, 임시정부 대통령,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또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고 싶어서 문재인이 임정법통을 주장한 것일까? 아니면 네 번째, 공산당과 사회주의 유산을 계승해서 그럴까? 아니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역사 지우기를 위해서 그런 걸까? 자,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유니크님 아주 정확하게 잘 아시죠? 예, 이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 그 임시정부 독립군들을 학살한 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에서 그 이 조선 빨갱이들이 우리 독립군을 학살한 이유는 향후에 임시정부를 빨갱이들이 전부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 꽃사랑님 4번, 멸공님 5번, 예. 뭐 복수 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4번도 되고 5번도 되고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예. 조광희님 50번이요? 조광희님 50번은 없는데 예, 없겠지. 예. 문선홍님 4번 5번 예, 오케이. 예, 그래요. 되게 그거죠. 아, 일본, 강정현님은 좀 뭐 아시는군요. 일본을 하신 거 보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북조선, 김정은 조선이죠. 저 위에는요. 예, 그래요. 대개 1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이 새끼들이, 상해 임시정부는 분명히 3.1 운동, 유관순 누나의 그 비폭력 태극기 정신을 계승해서 탄생된 게 임시정부인데, 요놈들이 유관순 누나의 비폭력 태극기 정신은 요놈들이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 태극기를 들고 비폭력으로 일제에 항거한 거 이런 것들은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좌빨놈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유관순 누나의 이 비폭력 태극기 이거를 많이 삭제하고 있다 그러죠. 굉장히 옛날처럼 그렇게 강조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놈들은 비폭력 태극기, 독립운동 이런 거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총 들고 빨갱이 새끼들이 총 들고 폭탄 수류탄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서 폭탄 던진 김일성이에게 모든 역사를 맞추기 위해서 비폭력 태극기 독립운동은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놈 새끼들이 좌빨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1, 2, 3, 4, 5번 중에 무엇이 될지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을 그때 만들었어요. 상해 임시정부 헌법이죠. 헌법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구황씨를 우대한다. 그러니까 조선 이시조선 황씨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 조선 황실인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그 쓰레기 같은 조선 황실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헌법엔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그 정체성으로 하는 국가일 때는 당연히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바로 저 대목 때문에.
예, 상해 임시정부는 이시 조선의 황씨를 계승하는 것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에 들어있어요. 이거 낡은 거죠. 쓰레기입니다. 저거를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받아들이면은 그 이씨 조선 전주 이씨, 예, 전주 이씨들을 우대해 줘야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전주 이씨들이 지금 전라도에 있죠. 아, 그러면 이것도 또 전라도를 우대하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씨조선이 전주 이씨니까 전라도 쪽에 뭔가 역사적인 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에 전주 이씨 조선 황씨를 계승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강조했군요. 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죠. 조선 황실을 계승하고 그 조선 황실이 만든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셨죠? 예. 이시조선의 그 쓰레기 같은 유산을 계승한다는 게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어요. 예, 불완전했던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자, 이 자들이 그 거기에 쓴 헌법 전문에 쓴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고 그 3.1 독립정신을 계승하며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빠져 있고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에는 자유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전라도 이시들을 강조하고 자유가 없는 상해 임시정부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해 임시정부가 왜 쓰레기고 존중받지 못하는 거였냐면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팩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상해에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또 되었어요. 자, 이것만 보면은 상해 임정 법통을 계승한다 그러면 이승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해방 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또 중요한 게 있었을까? 뭐가 이거겠죠. 자, 상해 임시정부 이런 거에서 법통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을 계승을 하겠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럼 좌파들은 임정법통을 주장할까? 이승만 대통령님이 저렇게 임시정부에 효력한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빼면은 상해 임시정부를 말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을 빼면서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강조하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님 역사 지우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5.16 혁명을 한 뒤에 헌법을 개정하시면서 그 1948년에 만든 대한민국 헌법에 임시정부 법통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셨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임시정부 법통을 외면하고 건국 67주년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했으니까 그럼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워버리려면은 이 임정 법통을 되살려내는 거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승만을 살려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를 하고 나온 이유가 또 되겠습니다. 또 상해 임시정부를 주장하는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좌파들은 좌파의 피를 강조해야겠죠. 자, 이 박치정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박차정이네요.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영화관에서 나오고 또 그 KBS 드라마인가에서 김원봉에 관한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죠. 늘 김원봉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왔었고 이제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 김원봉이의 두 번째 마누라가 박차정입니다. 그래서 이 김원봉은 누구냐? 북한 괴뢰 정권이 세워졌을 때 국가 부수상을 지냈고요. 임시정부 광복군 지대장을 지냈던 빨갱이가 김원봉입니다. 그런데 이 김원봉의 세컨드 마누라인 박차정이 또 누구냐? 빨갱이 김두봉의 조카 딸입니다. 이 김두봉도 역시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 그쪽에 연루가 다 돼 있죠. 김원봉, 김두봉 다 그렇습니다. 이 김두봉도 역시 북한 괴뢰 정권이 세워질 때 초대 국가 원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던 자가 김두봉입니다. 그 김두봉의 빨갱이 김두봉의 조카 딸 박차정이 김원봉 빨갱이의 두 번째 마누라였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김원봉, 김두봉을 연결고리로 해서 북한 괴뢰 정권 저것과 연결을 지으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이거 아니면은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빨갱이 김원봉은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회찬 경우도 있었고, 노무현 경우도 있었고, 자살을 했다. 우리는 이제 그 국어사전에 자살이란 단어를 새로 써야 된다 그랬죠.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자살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자살당하는 것을 자살이라고 한다라고 하라고 했죠. 김원봉도 자살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자살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김두봉 역시 노동교화소에 끌려가서 노동교화소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자, 이 좌파들이 임시정부 법통을 강조하는 것은 김원봉이 자살하고 김두봉이 자살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노회찬이나 노무현이 자살했다고 해서 좌파들이 좌파를 버리지 않죠. 이것을 보고 하는 거겠죠. 김원봉, 김두봉이 상해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있었고 북한 괴뢰 정권이 수립될 때 국가 부수상, 국가 원수를 지냈었다라는 거.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은 북한 괴뢰 정권의 정통성과 연결된다라는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아주 더러운 거짓 선동 역사 전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끈질기게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면은 아니겠죠. 자, 임시정부는 어떤데 진실이 이겁니다. 먼저 말해서 임시정부는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정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로부터도 국가 승인을 받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냥 정자충 하나에 불과했어요. 정자충. 정자충이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로 탄생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자충이 인간으로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없죠. 정자충에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팩트입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자, 그 해방 후에 여훈영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자는 사회주의자였는데요. 사회주의자 빨갱이였습니다. 이 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 1945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건국이 이때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상해 임시정부에서 건국이 있었다면은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7년에 이승만 박사, 김구 포함해서 건국실천 요원양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건국이 시작이 된 거죠. 건국 작업을 이때 시작을 한 겁니다. 건국준비위원회와 건국실천요원양성소가 이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1945년에 살던 한국인들은 1945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45년에 살지 않았던 문재인과 임종석 이 주사파 얘네들은 정신머리로 글자로 이념적으로 좌파를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자꾸만 임시정부를 건국했다라고 자꾸만 떠들어대는 겁니다. 역사적인 팩트는 1945년에 건국준비위원회와 건국실천요원 양성소 이런 단체들이 존재했다는 걸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진실 속에서 문재인의 임정법통 강조는 거짓말로 역사를 선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지껏 여러분들이 쭉 보셨지만은 아까 1, 2, 3, 4, 5번에서 1, 2, 3, 4, 5번에서 문재인이 임종법통 주장하는 이유 이씨조선 황실 유산 계승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번 가능성이 있어요. 전주 이씨, 전라도 전주 이씨들을 우대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전라도 전주 이씨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그자가 혜택을 받겠죠. 어쨌든 전라도가 혜택을 받겠죠. 1번 전라도와 관계가 있다. 2번 유관순 누나의 비폭력 태극기 정신은 이거는 말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유관순 누나의 비폭력 태극기 정신은 우리 대한애국당과 서울역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번은. 세 번째 이승만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는 거 이거는 대한애국당과 서울역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계승하고 있죠. 4번 공산당 사회주의 유산 계승 이거는 맞죠. 김원봉과 김두봉의 경우가 바로 이걸 통해서 북한 괴뢰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4번을 주장하는 거죠. 5번 맞죠.
그러니까 이 놈들이 하는 것은 1번, 4번, 5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임시정부 법통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얘네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죠. 박정희 대통령님이 5.16 혁명 직후 임시정부 법통을 삭제한 거, 이거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님이 올바른 역사 인식에서 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왜 임시정부 법통을 삭제했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라도 전주 이씨들의 황실, 조선 쓰레기 황실 계승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건국은 1945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 괴뢰 정권의 정통성을 만들어주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법통을 삭제하셨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셨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저것을 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좌빨 새끼들이 꼭 말 쓰는 거 보세요. 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써요. 요놈 새끼들은 참 얄미운 새끼들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 딸 박근혜 대통령. 왜 꼭 딸이라고 저렇게 붙여줄까요? 왜 딸이라고 꼭 붙여줄까요?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 부를 때 앞으로는 김일성 손자 김정은 이렇게 불러줘야겠죠. 김일성 손자 김정은. 그리고 박원순을 불러줄 때는 일제 보국대 출신의 아버지를 둔 박원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문재인의 아버지가 문용형인가 그렇죠. 그러면 일제 시대에 관리를 지냈던 이름이 참 힘들어요. 문용형의 아들 문재인, 뭐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게 힘들면은 일제시대 때 관리를 했으니까 일제 부역자죠. 그럼 일제 부역자 아들 문재인, 이렇게 불러야겠죠. 요놈의 새끼들은 꼭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고 딸 박근혜 대통령 요렇게 불러요. 딸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들도 불러주자고요. 김일성 손자 김정은 이렇게. 일제 부역자 아들 문재인, 아니면 일제 관리 아들 문재인, 이렇게. 일제 보국대 그 박원순 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여기 뭔데요? 일제 보국대 박아무개 아들 박원순 이렇게 불러주고요. 뭐 유시민 아버지도 일제 시대 때 한자리 했었죠. 정동영 아버지도 한자리 했었죠. 다 걔네들 아버지 이름 밑에다가 뭐 누구 아들 유시민, 누구 아들 정동영, 신기호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헌병했었죠. 그러니까 일제 헌병, 뭐 시게미스 군의호의 아들 신기남, 뭐 이렇게. 조기숙도 그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한자리 했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참의원, 의원인가 하는 굉장한 그 고관 대작이었어요. 친일파 맞죠? 그러면 친일파 참의원 아들 홍영표 이렇게 불러줘야겠네.